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오늘 깜짝 놀랄 만한 공시가 하나 떴는데, 이 JYP 엔터 최대 주주이자 창업자인 박진영 씨가 50억을 매수했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장중에 저도 보고 깜짝 놀랐고, 저도 조금 샀는데, 매수 단가가 83,000원. 이게 가장 많죠. 그래서 오늘 종가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인데, 그 작년에 7월 달에 최고점을 기록을 했었는데 난리가 났었죠. 14만 6,600원. 그 가격 대비해서 44% 정도 하락한 가격이고,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 난 거죠. 진짜 영원히 갈 것 같았고, 실적도 엄청 좋은데, 역시 성장주는 확실히 이제 어떤 기질이 맞아야 돼요. 배짱이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11월 19일에 슈카월드에 당시에 이제 깜짝 출연을 했었죠. 예고도 없이. 근데 저도 봤는데, 그때가 이제 일요일이었는데 금요일 종가가 93,300원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저점이 됐었죠. 단기 저점을 기록을 했었고, 근데 이제 이게 1월 12일인데 이 장대 음봉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 그냥 밀려나고 있죠. 저점을 계속 하향 돌파하면서, 근데 이제 양봉을 기록했고 오늘 거래량을 보면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박진영 씨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5억도 아니고 50억이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내부자 매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내부자가 50억을 산 경우는 굉장히 흔치 않거든요. 시총이 물론 3조죠. 근데 3조라고 해도 50억은 굉장히 큰 금액이고 확실하게 저점을 찍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83,168원을 계속 이탈하면 저는 계속 사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 투자를 너무 어렵게 할 필요가 없고, 이거는 진짜 너무 확실한 신호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나름 데이터도 있고요. 경험치가 쌓인 데이터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시총이 3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기업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나, 이제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거는 이제 다음 편에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슈카월드에서 이제 리퍼블릭 레코드라는 미국의 메이저 레코드 회사에서 과거에 이제 JYP 본사를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가 이제 아마 그 청담동 본사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어, 그리고 방문 후에 협업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자기네가 만들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JYP 트레이닝 시스템을 보더니 여러 가지 봤겠죠. 야, 이건 우리는 할 수 없겠다. 그러니까 이제 MOU를 맺은 거죠. 그래서 그 JYP가 외국에서는 왜 못하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라이브 네이션과 또 파트너십을 맺었고, 이 공연하는 회사죠. 그 공연장을 확보해서 장기 계약을 통해서 수익 구조를 이제 확실히 확보했다. 그리고 하이브처럼 M&A를 왜 안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기업 문화를 중시하는데, 기업 문화가 다른 기업을 M&A 했을 때 이게 시너지가 나기가 힘든 거죠. JYP가 이제 한때 논란도 있었죠. 그 이단을 믿는다. 근데 어쨌거나
짜잘한 사고도 있었고 뭐 표절 그런 논란도 있었지만 뭐 2010년대 이후에 사고는 사실상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본인의 언행이 일치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는 사실 신뢰하지 않던 인물인데 완전히 이제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하게 됐고 그 인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거짓말처럼 얘기를 하죠. 사실 말을 너무 잘하니까. 근데 언행이 일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해외 기업을 인수했을 때 우리가 이제 IP 저작권을 확보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100% 확보가 아니다. IP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M&A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시총이 계속 커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계속 증명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영화도 그렇고 이 엔터 산업은 다음 앨범 또는 다음 그 신인 그룹이 어떻게 흥행할 수 있을지 아냐. 또 사고를 칠 수도 있잖아요. 음주운전, 마약. 근데 그런 사고가 전혀 안 나고 있고 흥행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여기서 굉장히 놀랐는데 팬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다고 해요. 팬과의 소통도 중시하고 그래서 제일 놀란 게 데이터화 돼 있다. 내부적으로 이런 게 이제 진입장벽이 되는 거죠. 그 해자라고 그러죠. 해자.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율주행 데이터가 쌓여서 이제 자율주행에서는 최소한 다른 기업과 지금 몇 년간의 격차가 있다고 하죠. 이거는 이제 뭐 공장 증설해서 따라잡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게 굉장히 이제 경쟁력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새로운 단계인데 이제는 K-팝이 아니라 팝이라는 거죠. K라는 게 붙으면 이제 그 관객층이 팬층이 한정이 돼 있는 거죠. 그 외국인 입장에서 K-팝 팬이 솔직히 얼마나 있을까요? 뭐 여성 같은 경우는 많이 있겠지만 남자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돌을 약간 게이처럼 볼 수도 있거든요. 원체 특히 미국 같은 국가에서 스포츠를 중시하고 몸 키우는 걸 중시하는 문화인데 마초 문화가 있죠. 근데 이제 팝으로 확장 전략이다. 그래서 영어 가사에다가 미국인 아이돌,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이 아니라 정말 백인, 흑인, 뭐 라틴 이런 이제 아이돌을 런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이제 리퍼블릭 레코드가 어디냐 이제 본사 방문을 했다고 그랬죠. 유니버셜 뮤직 그룹 산하의 음반사고 리프만 형제가 설립했고 뭐 뉴욕에 있고 이제 창립이 95년. 그러니까 박진영 씨는 아마 이제 비슷한 세대일 것 같고 뭐 히트메이커다. 7번에서 4번 이제 히트를 쳤다. 그리고 뭐 이제 슈퍼스타가 많이 있다고 해요. 아니타 잘 모르겠고 아리아나 그란데는 유명하고 빌리 포터 뭐 드레이크는 들어봤고 이런 이제 여러 뮤지션이 있고요. 그 리퍼블릭 레코드 그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 뮤지션들이고 그럼 최근 주가 하락은 뭐냐? 작년에 정말 야 이런 주식이 과연 꺾일까라는 이제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뭐 2차전지 소재 양극재 업체하고 에코프로하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근데 에코프로는 확실히 이제 거품이었고 이거는 좀 거품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했어요, 사실. 그냥 고평가 정도? 근데 첫 번째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 중국 공구가 감소하면서 이게 SM이 특히 타격을 받았죠. 그 다음에 1월 달에 컴백한 있지와 엠빅스의 초동 앨범 판매량이 부진했다. 전작 82만 장 대비 32만 장, 61% 감소. 있지가 그랬고
엠믹스도 크게 부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업종 센티멘트가 이미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연타를 얻어 맞은 거죠. 게다가 시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고포주 팍 때리는 거죠. 그 물량 중에 기관들도 항상 이 높은 가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모멘텀 투자를 뭐 하는 부류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초동 판매량이 출하량과 일치하지 않다. 근데 출하량은 또 이상 없다고 하는데요. 한터 차트 초동 판매량은 해외 지역의 앨범 유통 구조 특성상 수출 물량 일부가 집계되지 않은 결과임을 감안해야 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한터 차트가 뭐냐? 음반 판매자의 포수기로 수집된 음반 판매량을 집계해서 발표하고 실시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음악 방송에서 한터 차트의 데이터를 활용하다 보니까 아이돌과 가수 팬들은 무조건 참고하는 차트다. 그래서 한터 차트는 음반 판매량과 연동돼서 앨범 판매 후 실제 출고되는 수량을 실시간으로 집계하는데, 서클 차트는 음반 제작사의 앨범 출하량으로 집계한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래서 그 블랙핑크의 봄핑크 한터 차트 기준 초동 판매량은 154만 장, 4만 장이었는데 서클 차트 기준은 246만 장. 그러니까 이 한터하고 서클하고 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터를 믿지 말라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 출하량은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PER이 중요한데 24년 포드 PER 기준으로 19배다.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라는 거고요. 그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앨범 판매량 감소는 반기 한번 컴백하는 주기를 감안하면 1분기까지 영향을 준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그러나 있는 가격이고, 그 24년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2150억. 그럼 앨범으로 인한 실적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면 당사의 추정치에 근접하고, 이 정도가 이제 마무리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간으로 보면 국내 앨범이 작년 12개에서 올해 20개로 물량이 막 폭탄 투하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앨범 판매량은 여전히 성장할 거다. 그리고 앨범보다 이제 공연으로 더 수익을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분석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3조가 약간 안 되는 이제 시총이거든요. 그 3분기 누적으로 실적을 보면 JYP, 엔터, 하이브, SM 매출은 가장 적어요. 생각보다 적죠. 하이브가 이제 M&A를 많이 해서 확실히 크고, 근데 영업이익은 JYP, 엔터가 SM보다 더 크고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딴짓을 잘 안 한다. 그리고 수익성 관리가 좋다. 하이브가 제일 떨어지고 SM은 이제 계속 좀 문제가 있고, JYP 엔터가 올해 이제 작년에 굉장히 이제 뭐 수익성이나 실적 증가율이 좋았고요. 그 시총 갭이 좀 3배나 차이가 있죠. 3배 이상 하이브와. 그래서 하나증권에서 뭐 시총 6조까지 이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작년에 한번 이렇게 난리가 난 주식은 올해 또 난리가 나기는 좀 쉽지 않다고 보고, 당연히 시간이 필요할 거다. 그리고 박진홍 씨도 그때 슈카에서 나와서 단기가 아니라 이제 몇 년은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10조를 보고 있는데 10조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죠. 이거는 M&A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전략을 짜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그거죠. 제일 중요한 게 K-팝이 아니라 그냥 팝이라는 거죠. 그리고 공연 수익, 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얼마나 이제 계속 그 매출, 영업이익 증가가 되는가, 그거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5억도 아니고 5억도 의미가 있는데, 내부자가 그것도 이제 자기가 이제 저점이라고 공언하신 분이 이 돈으로 이렇게 자기가 한 거는 행동으로 증명한 거랑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계속 이제 지켜봐야 되는 기업이고, 돈이 있다면 무조건 사야 되는 기업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